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인물의 가면 뒤에 가려진 섬뜩한 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맞이할지도 모를 비극적인 미래에 대한 한 예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선택했으며 그 선택의 대가로 무엇을 치르게 될지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그의 계산된 미소와 이선적인 행동에 현혹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눈, 그리고 영적인 눈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그는 선량한 척, 배려심 깊은 척, 국가를 위하는 척, 온갖 가면을 쓰고 대중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희생조차 서슴지 않는 냉혈한의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으며 그가 내딛는 걸음마다 국가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저주나 비난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여주는 미래의 한 단편이자 곧 닥쳐올 파국에 대한 신의 경고입니다. 잠시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암담한 현실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영매가 특정 인물의 운명을 보기 위해 그의 기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운을 느끼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차가움과 냉정함이 온몸을 감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느낀 냉정함은 단순히 차가운 성격을 넘어 인간적인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듯한 섬뜩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그녀는 단언했습니다. 마치 수백 개의 가면을 가진 배우처럼 상황과 상대에 따라 완벽하게 다른 얼굴을 꺼내드는 데에 경이로운 수준의 재능을 보입니다. 그의 가면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진정한 속내를 결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주 선량한 척, 아주 착한 척, 그리고 타인을 위한 배려가 매우 깊은 척 행동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듯한 모습을 연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위선이라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비범하고 무서운 인간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기 어렵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훈련된 연극배우와도 같습니다. 그녀는 이 인물이 연극배우처럼 자신만의 무대 위에서 제2의 인물을 연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다중인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직업이 연예인은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적인 행동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배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의 본질은 지독한 냉혈한입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그의 모든 것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의 냉혹함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파멸로 이끄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가 결여된 인물이라는 점사가 나왔습니다.
그에게 있어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일 뿐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를 일반적인 인간의 범주에서 논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이라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며 정당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도 스스로는 떳떳하다고 여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다중적인 면모는 집 안과 밖에서도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사회적인 모습이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면놀이도 결국 끝이 보일 것이라고 예언은 말합니다. 머지않아 그의 본색이 드러날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사건에 대비해 칼을 갈고 있을 것이며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에 상대의 심장에 비수를 꽂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루아침에 움직이지 않으며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거리낄 것이 없어지므로 주변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의 주변은 항상 시끄러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스스로는 자신의 방식을 진취적이고 획기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무모하고 파괴적인 방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반기로 접어들면 그의 가면이 하나둘 벗겨지면서 그는 또 다른 잔혹한 놀이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놀이란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자신에게 방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특정하여 모든 대중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몰아가는 잔혹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래 성향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깍듯이 줄을 맞춰 인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그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이 가리키는 인물은 바로 한 나라를 이끄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왕의 사주로 나라의 운명을 점쳤듯이 그의 운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예언은 말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그에게 기대를 접고 정치에 대한 관심조차 외면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인물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휘청거릴 것입니다. 경제가 잠시 회복되는 듯하다가도 다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과연 그가 주어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중간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의 성향상 모 아니면 도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로 인해 과거 정권에서 겪었던 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일으킬 수 있는 더한 일이란 바로 전쟁에 준하는 국가적 혼란과 갈등의 가능성입니다. 물론 포탄이 오가는 물리적인 전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준하는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대립, 그리고 경제적 파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대담하고 무모한 인물입니다. 특히 강대국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서로의 주장이 너무 강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막대한 관세 폭탄과 같은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고스란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국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는 쉽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인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그의 관심사가 국가 간의 관계 회복이나 경제 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외교나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는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습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이 집착하는 사소한 문제에만 매달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국가의 공적인 불을 끄기보다 자기 개인의 불을 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한 연기를 할 뿐 실제로는 자신의 사적인 욕망과 목표를 채우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는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느냐? 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짧은 생각이라고 예언은 일축합니다. 신은 인간사 하나하나에 직접 개입하여 벌을 내리지 않으며 선택은 인간이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하늘이 정한 때에 다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대가는 당사자가 받을 수도 있고 그 자손이나 후손에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업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껏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조상 대대로 쌓아온 공덕 덕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악행으로 인해 그 공덕은 모두 소진될 것입니다. 그 업보는 보통 3대 후인 손주대에서 나타나며 그의 자손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짓든 그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나 고뇌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형벌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자손들이 재산을 놓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꼴을 보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끝을 맺습니다. 또한 그가 추진하는 국민지원금이나 비탄감 정책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짜 돈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처사이며 오히려 빚을 일부러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빚을 갚지 않고 버티던 사람들에게는 로또와 같은 행운이겠지만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빚을 지고 그 돈으로 유흥을 즐기는 등 방탕한 생활을 반복할 뿐입니다. 사람의 근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들은 악용하는 사람들만 더 많아지게 만드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며 심지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유로운 척, 고상한 척하는 것은 모두 연기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패거리들과 짜고 치는 판을 벌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역사의 길이 남을 서사를 쓰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이었으며 이렇게 멋지게 퇴임했다는 식의 개인적인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에게는 권력 자체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며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위대한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중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큰 구설이 생겨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은 덧붙입니다. 하반기 국운에 대해 묻자 예언은 여전히 시끄러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고 안팎으로 시끄러운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외교 문제로 인해 가을까지는 매우 시끄럽고 해결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상품권을 푸는 등의 정책을 내놓겠지만 그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며 나라의 빚더미만 키울 뿐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경제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정치꾼들이 나라를 난도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장악되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모두 그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국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인물은 국민을 속이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역사의 눈은 그의 차가운 심장과 뒤틀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경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외교는 고립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의 경고입니다. 그는 자신의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인물입니다. 그가 뿌린 거짓의 씨앗은 결국 비극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책임은 그를 선택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혹독할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악용하고 국민을 기만하려 드는 지도자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틀리기를 대한민국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예언은 나라가 진정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혜의 등불은 나눌수록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